집은 노후된 빌라인데 소비 씀씀이는 대박인 지인.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노후 준비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는 바쁘게 살아가는데 문득 지인을 만나 수다 떨다 보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집에 갔는데 겉으론 낡은 빌라에 사는데 커피 머신은 수입산이고 냉장고엔 와인이 가득하고 휴대폰은 최신형. 여행 이야기도 끝이 없고 요가는 개인 레슨으로 받는다네요. 그래서 물었죠. 와, 너 대박이다. 돈 많아졌어? 그랬더니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 그냥 지금 누릴 건 누리자는 주의지. 어차피 늙으면 못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마음 한켠이 뒤숭숭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아끼는 삶만 살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길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과 허세 사이의 소비, 그리고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진짜 현명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후회할 수 있을까요? 1. 지금만 보느라 노후가 사라진다.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제 지인 중 한 명, 50대 초반의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자영업자, 아내는 전업주부. 집은 20년 넘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외식이나 쇼핑은 아주 자유롭게 해요. 심지어 해외여행도 1년에 2번은 꼭 가고요. 어느 날 남편이 다쳤고 예상보다 오래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우리 연금 하나 없네? 국민연금도 10년이 안 돼서 수급 요건조차 안 됐고 보험은 해지한 지 오래였대요. 결국 아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남편은 재활 중에도 일거리를 찾으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대요. 이 부부의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지금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착각. 사실 지금 아무리 여유로워 보여도 정작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요. 소비 습관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끊기고 그때 되면 아껴 쓰기도 늦거든요. 2. 노후 준비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두 번째 사례예요. 3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한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본인은 딱히 부자도 아니고 월급도 평균 수준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자산을 나눴어요. 10%는 여행이나 즐길 소비, 20%는 비상금, 30%는 투자 주식, ETF 등, 40%는 생활비.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남들보다 팍하게 살았다고 느끼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지출에도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은 안 사도 체력 관리를 위해 좋은 신발은 샀고요. 외식은 줄여도 부모님 생신엔 아낌없이 썼어요. 지금 이 친구는 40대 초반인데 지방에 작은 전원주택 짓고 거의 반은 세미은퇴 상태로 살고 있어요. 지금이 불안하지 않아서 은퇴 이후도 덜 불안하다.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이 아니라 소비 습관과 삶의 태도에서 시작돼요. 매일같이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라며 사는 소비는 진짜 투자일까요? 그게 5년,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3. 소비는 나의 미래와 대화하는 행위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땐 꽤 소비가 크셨대요. 외제차, 해외여행, 비싼 식사 즐겨 했죠. 하지만 50대 중반부터 계획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딸의 결혼식 때문도 회사 사정 때문도 아니었대요. 단순히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지금의 소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걸까? 그때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했대요. 가계부를 다시 쓰고 매달 나에게 의미 있는 소비만 정리해서 기록했죠. 그랬더니 진짜로 필요한 건 30%도 안 되더래요. 나머지는 그냥 습관이거나 체면이었대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작은 자영업을 취미처럼 운영하고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도 해요. 지금이 훨씬 덜 피곤하고 내 삶이 중심이 된 느낌이라더군요. 이분의 변화는 결국 소비의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쓰느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드러내거든요.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면
그게 진짜 좋은 소비 아닐까요? 4. 노후를 준비하는 소비 습관, 이렇게 바꿔보자. 이제는 구체적인 팁도 조금 나눠볼게요. 노후를 망치는 소비 습관 3가지, 그리고 바꿔야 할 행동 3가지예요. 망치는 소비 습관. 지금 즐기자, 시계 무계획 소비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지 말자. 체면 지키기 위한 과소비 남의 눈은 노후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소득 수준보다 높은 생활 유지 당장은 버텨도 오래 못 간다. 바꿔야 할 행동. 소비의 기록과 의미를 붙이기 무엇을 왜 썼는지 알면 줄이기도 쉽다. 작은 금액이라도 미래를 위한 항목 따로 마련하기 연금저축, ETF, 월배당 리츠 등 활용. 즐김과 절제의 균형 연습하기 나를 아끼는 소비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삶을 꾸리는 행위다. 5. 삶의 크기는 집이나 지갑이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된다. 집이 낡았다고 해서 삶이 후진 건 아니에요. 반대로 번쩍이는 소비가 내 인생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노후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결정해요. 그러니 지금 소비를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번쯤은 지금의 씀씀이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그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준비와 금융 지식 외 기본 재무 교육이 필수인가? 예요. 앞서 소비 습관과 삶의 방향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금융 지식과 재무 계획의 중요성을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 있고 유익할 거예요. 노후 준비, 왜 금융 지식이 답일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재무 안정성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죠. 금융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심리학 케어 메러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가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불안은 우울증,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제적 준비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 2022년 OECD 보고서에서는 은퇴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지표가 월등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런 재무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금융 교육이 노후 준비의 시작인가? 복리의 마법 이해하기. 복리는 돈이 돈을 불리는 힘이에요. 30대부터 조금씩 투자해도 60대에 큰 차이를 만들지만 50대 이후에 시작하면 그 효과는 급격히 줄어요. 과학적으로 복리 성장 곡선은 지수함수 형태를 띠는데 이걸 모르고 단기적 소비에 치중하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날리는 거예요. 위험 분산과 자산 배분. 과학적으로 투자 위험은 한 곳에 집중할수록 커져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안한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재무 지식이 부족하면 한두 가지에만 쏠리게 되고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서 노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비상 상황 대비의 중요성.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스트레스에 취약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요. 즉 비상금 마련, 보험 가입, 의료비 준비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아요. 실제로 뭘 해야 할까? 기본 재무 설계 배우기 수입, 지출, 저축, 투자 계획을 세우는 법을 꼭 공부하세요. 온라인 강의나 도서가 넘쳐나요. 복리 계산기 활용하기. 내가 투자하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불어날지 직접 계산해보면 동기부여가 커져요. 다양한 자산에 조금씩 투자하기. 주식만, 부동산만 고집하지 말고 ETF, 리츠 등 소액 투자도 알아보세요. 비상금과 보험 점검. 최소 36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등도 꼭 챙기세요. 마무리. 노후 준비, 과학적으로 현명해지자. 노후 준비는 감이나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과 통계, 심리학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기본을 알고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평온한 은퇴 후 삶을 누린다. 앞서 말한 소비 습관 변화도 이 금융 지식 위에서 뿌리를 내려야 더 단단해져요. 돈이 많아서 혹은 집이 좋아서 노후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 교육과 재무 계획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가장 고마워할 테니까요.